안녕하세요. 백일학교 졸업 발표를 하게 될 도널드 윤친거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사회의 다른 분들과 다른 훌륭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제가 졸업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자기소개, 백일학교에서의 참석 목표, 그리고 백일학교에서의 일상, 그리고 졸업 후의 계획 순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 자기소개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약 30년 직장생활을 하였고 또 정년을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회 적응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사회에 대해 의무를 다한 것 같고 이제는 사는 것이 여분의 삶이란 생각이 듭니다. 참 축복받았습니다. 이 적응 기간 동안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또 무슨 준비를 해야 할까 하는 생각으로 백일학교에 입학을 하였고 오늘 졸업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소개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백일학교를 참석하게 되었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18세 때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신이 있는가 없는가, 나는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론은 인간은 자신이 무엇인지 완벽히 알기에는 너무 멍청하고 동물처럼 잊고 살기에는 너무 똑똑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냥 가능한 삶에 충실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대학을 진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공장의 휴지 처리 담당자로서 취직을 하며 살았는데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뭐 어떤 뾰족한 방법도 없고 그래서 그냥 남들처럼 이게 인생인가 보다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과정에 33세 때 우연한 계기가 되어서 경기도청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경기도청에 근무를 하니 이 정도면 됐다. 더 이상 저 할 것도 없고 사는 것도 힘든데 대충 이렇게 살자라는 마음을 생겼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어떤 중압감에서 해소가 되니까 그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을 가진 게 한동석 씨가 우주 오행의 원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찾는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그 책을 다 읽어보고 이해한 건 아니지만 그냥 가지고만 있었습니다. 사실은. 또 같은 해에 자신은 신에게로 가는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내지는 신이 밥을 해주는 공양공주 정도로 이해해달라 하면서 자신이 안내하는 방법대로 수행을 하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있다 하며 가입을 권하는 명상단체가 있었습니다. 가입 조건은 특별한 게 없었고 100% 채식과 하루에 2시간만 명상하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비용은 무료였었고요. 그래서 고기를 끊고 하루에 매일 2시간만씩 명상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가입을 했지만 지금까지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50세 때 미네사를 알게 됐는데 그 미네사를 알게 된 계기는 한글 꺼진 모두 영어 교육과정이라는 워크숍을 참석하게 되는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워크숍 내용은 한글 모드를 끄기 위해 음식 재료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맛을 보면서 뭐가 들어갔구나 이런 걸 알아맞히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또 그러면서 음식을 먹고 또 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행동하며 아기처럼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기는 그런 거였는데 주로 종합해서 보면은 느낌에 집중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집에 돌아오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앞에 보이는 전경이 확 달라 보이더라고요. 올 때하고. 그래서 이런 경험이 다 있었네 라는 생각을 했고 보이는 그 과정이 상당히 확연하고 선명했고
전에는 이런 경험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무엇인가 라는 관심을 갖고 민회사라는 단체에 전화를 걸어보고 그 민회사의 대표 과정인 깨의 기초과정, 심화과정을 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깨역기 책자에서 소개한 그 책인 I am that도 읽어보고 또 2014년부터 인터넷이 제대로 되어서 그 조론 강의, 요가스트라, 사이버 화상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들은 건 모두 이해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60세가 되어 이제 퇴직을 앞두고 이제 남은 여생 계획을 하기 위해 백일학교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소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다음은 백일학교 참석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백일학교에서 하고 싶은 것이 사실 있었습니다. 백일학교에서 하고 싶은 것이라기보다 10년 전 민회사에부터 이제 민회사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깨어있기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능력의 도약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이어왔던 것입니다. 그 능력은 삽으로 파는 인식력에서 포크레인으로 파는 인식력을 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뭐 이거는 이 포크레인으로 파는 인식력에 대해서는 뭐 제가 상상을 해서 한 게 아니라 그 동남아의 그 아잔 브라마라는 그 스님이 술 취한 코끼리 길들기라는 책에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크리슈 나무르티라는 분이 쓴 그 암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책에도 고도의 총명함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의 그 능력의 차이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그 능력의 차이라는 건 뭐냐면 삽으로 뜨는 인식력하고 포크레인에 뜨는 인식력 그 두 개의 차이를 보면은 예를 들어 보면은 그 이 연수원에서 개를 기르고 있는 태풍이라는 개를 기르고 있는데 그 개하고 사람하고의 인식력의 차이만큼 사람과 그 어떤 존재, 그 어떤 존재라는 거는 이제 아잔 브라마 스님 내지는 크리슈나무르티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의 차이와 유사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좀 직접 앞에 대놓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은 여기 계시는 원인 선생님도 그 정도의 그런 같은 부류의 분이라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총구석에 100일씩이나 공부를 하겠다고 와서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설거지하고 밥하게 한 것이 남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뭐 저를 위해서 한 거지만 그리고 또 하나 백일학교 선배님들이 경험인 하신 그 당나귀가 되어서 나를 본다 내지는 꽃이 된다 라든가 재료 없이 기뻐하거나 슬퍼할 수 있다는 것이 그때 들을 때는 별로 몰랐는데 이게 다른 책을 보니까 이게 어떤 것인지 참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삶도 참 괜찮지만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백일학교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좀 준비를 할 것이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그런 생각에 왔습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 남들이 할 수 없는 것, 가지지 못한 것, 물질적인 능력적인 측면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 하나나 두 개쯤 정도 가지면서 베풀어서 남들한테 감탄도 받고 감사도 받고 주고 이러면서 살고 싶어서 이런 미래를 열고 싶어서 백일학교에 왔습니다. 근데 원인님이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그런 거는 근본을 찾으면 부수적인 것으로 따라오는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지금은 내가 무엇인가라는 근본을 찾는
목적도 사실 같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백일학교에 참석한 목표고요. 백일학교 일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백일학교 일상에서 알게 되었던 것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름대로 제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된 몇 가지, 저에게 임팩트가 있었다는 몇 가지를 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일차였습니다. 깨어있기 일상이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하지 않았던 뭐 밥하고 썰고 일상이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면서 참 내가 이게 무엇이 부족하여 이 짓을 하고 있는가 라는 회의심이 초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원 집에 가서 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여기 온 목적이 포크레인 같은 인식력을 확보하는 건데 그걸 포기하면 뭐를 하면 살까? 라는데 할 만한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걸 포기한다고 생각하니까 허무감이 오더라고요. 허무감을 견디면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빨래하고 밥 해는 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내려와서 6일차부터 20일차까지는 일반 주제를 다뤘는데 일반 주제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이 과정이 그 일반 주제 다루는 과정이 뭐냐면 그 내가 보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보는 어떤 나무라든가 산, 뭐 이런 게 내 안에 상이라는 것을 나에게 설득하기 위한 어떤 기초 작업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기초 작업이라고 생각한 건 그때가 아니라 이제 나중에 생각을 했던 거죠. 그 기초가 이제 뭐냐면 기본적으로 나를 봐야 된다는 거. 나를 본다는 것이 제가 이 깨어있기 때문에 알게 된 거지 그 전에 나를 본다는 개념 자체도 없었습니다.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게 없습니다. 반성이란다는 것 자체도 글만 알지 반성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를 보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 나를 보는 상태를 지속하는 것, 또 그게 그 연습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그거를 지켜보기 모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까 지켜보기가 전 시간에 나왔는데 같은 지켜보기 모드지만 그분의 지켜보기 모드하고 저의 지켜보기 모드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켜보기 모드라고요. 21일차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내가 보고 있다고 여기는 나무나 사람, 산, 들 등 세상 모든 것이 나의 내면의 영상이라면 왜 눈을 감고 그 영상을 떠올렸을 때 그 어렴풋한 흑백 영상만 보일까? 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직접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선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의문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문이 생긴 그에 대한 그 의문에 대한 어떤 통찰 이런 거는 좀 생각해 봤는데 제가 20일 동안 뭔가를 했으니까 무엇을 알았는지 말은 못하겠지만 의문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것만큼 뭔가를 알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문은 아는 것만큼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 질문도 안 나온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이 나올 만큼 의문이 나올 것만큼 뭔가는 알아졌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기가 이제 제가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집중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22일 차에는 그 산책을 하면서 또 내가 자꾸 무언가를 분주하게 다른 걸 찾는 습관이 생겼다는 것을 20일 만에 알게 됐습니다. 이것을 또 보니까 내가 20일 동안 기본 과정, 그러니까 일반 주제를 다루면서 나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 나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신호,
나도 나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일상에서 나도 나를 보는구나, 볼 수 있게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그때서 나를 본다는 게 이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이제 26일 차입니다. 며칠 지났고요. 산비탈을 이제 걸으면서 선빗길이죠. 선빗길 함양 주변에 이제 산책길을 걸으면서 생각에 빠졌었습니다. 산책 목적은 지켜보기 모드를 확실히 아까 말한 나를 보는 거 지켜보기 모드를 확실하게 습관화를 시키기 위해서 안에까지 한 8시간 걸어가는 그런 과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자꾸 이 지켜보기 모드에서 벗어나더라고요. 몇 걸음 지나가면 또 벗어나고 몇 걸음 지나가면 또 벗어나고 또 어떻게 보면 벗어난 상태에서 한참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산책 조교. 그래서 내가 이 지켜보기 모드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 일깨워 줄 수 있는 산책 조교. 좀 더 얘기하면 깨어있기 조교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상상의 나래를 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연습 깨어있기 모두 지속하는 거 좀 한쪽으로 옆에 두고 그 상상의 나라를 펴봤습니다. 그 조교가 포함된 산책 코스를 강의 과정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뭐 다른 여러 가지도 조합을 해서 강의 과정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또 그게 또 이래 보면 어떤 인생사관학교 사실 저도 이 과정이 이 깨어있기라는 게 상당히 인생의 어떤 전환점, 인생이 크게 바뀔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상당히 확산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원래 인생사관학교로까지 발전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해봤었죠. 그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때 지리산 물길 따라 흐르는 깨어있는 힐링 코스. 그래서 한 과정에 사람 며칠 과정으로 하고 1회 과정에 사람 몇 명 정도로 하고 비용은 얼마 정도 받고 또 코스는 이 산책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떤 가다 보면 산책 코스를 가다 보면 왜 약용작물 연구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용작물 연구소하고 협업을 해서 몸에 좋은 마음에 좋은 그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개발해서 같이 한번 먹어보고 그런 복합적인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보면은 좀 시장성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그날 하루 종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 세상 경험이 좀 있으니까 좀 그 경험에 비춰서 아이디어는 생각할 수도 있고 요렇게 저렇게 하면 만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아이디어는 떠올리지만은 그 아이디어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조화라든가 있을 텐데 과연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힘과 그 절실함이 내게 있는가? 저는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은 참 어떤 젊은이가 같이 한번 해보겠다라고 열정적으로 달려든다면 그 젊은이에 대한 어떤 책임감 때문에 같이 끝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도 젊은 사람도 같이 협업까지 협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7일 차입니다. 27일 차는 사물을 볼 때 참 입체가 평면적으로 보이는 때도 있고 두 사물이 겹쳐 보이는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하나가 두 개로 보이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눈에 힘을 빼면은 그 눈의 수정체가 조절이 안 돼서 사물에 대한 초점이 맞지 않아 생기는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그렇게 말을 했었고요. 또 이거를 피카소의 그림같이 보인 이런 현상이 피카소의 그림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피카소의 그림처럼 보이는 거라고 얘기하면 또 금방 알아듣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것만 알아듣고 있었는데 이것을
감각 상태로 가는 과정이라고 27일 날 그날이죠. 저녁을 먹은 점검 시간에서 원희 선생님이 안내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연설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참 감각 상태로는 그 감각 상태는 저는 안다고 감각 상태가 어떤지 꿈에도 알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이날은 기쁘더라고요. 그 감각 상태가 어떤 건지 알게 돼서. 그래서 좀 제게는 임팩트 있는 그 통찰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 상태는 좀 말씀드리자면 알고 있는 것은 느낌을 빼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안 와닿습니다. 그러면 또 나는 눈을 보고 있는데 마음 보지 않는 거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또 그것도 또 이게 또 와닿지 않고 보기는 보았는데 본 기억이 나지 않는 거. 뭐 그 상태라는데 전 아직도 이렇게 애매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그 상태에 대해서. 31일차는 지켜보기 모드로 이제 선빗길을 걸으면서 그날은 좀 그 체험이 상당히 좀 흥분을 했었습니다. 그 체험을 하고 나니까 아드레날린 그게 나오더라고요. 뭐야? 그 백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 백로가 내 안에서 날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내가 걸음을 걷고 있는데 그 내가 내 안에서 걸음을 걷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래서 이제 참 기분도 좋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머린 선생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머린 선생님이 그때 상황을 이렇게 저렇게 여쭤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든 밖에서 나를 보고 있는 연습을 하니까 나라는 느낌이 내 몸에서 벗어났던가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밖에서 나를 바라보는 연습이다. 그때 이렇게 보니까 그때 내가 어떤 연습을 했냐면 멀리서 뭔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에 집중을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한 4시간 정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은 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상태를 연습을 하면 똑같은 상태가 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건 또 저희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33일차입니다. 이날은 깨있기 기초과정을 마친 다음 날인데 그 21일차에 가졌던 의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생각과 실제의 느낌이 선명도가 상상해서 했을 때 그 선명도보다 왜 차이가 날까? 한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거는 상상에서 오는 대상과 실제의 느낌이 그 주의의 편중에 따라서 오는 정보의 차이라는 거 그런 것을 알게 됐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나무의 색감과 형태감 중에 나무를 보면 이제 색감과 형태감이 그 감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형태감에 주의가 많이 가고 색감에 주의가 적게 갔을 때 보고 나서 눈을 감고 나무를 상상을 하게 되면은 형태감은 좀 선명한데 그 색감은 그냥 검은색으로 보이더라고요. 그 반대인 경우 색감에 주의를 주고 눈을 감고 이럴 땐 그 색감 초록색이 좀 이렇게 좀 검은색에서 좀 초록색으로 보이고 좀 더 뚜렷해지고 형태감이 어렴풋하게 보이는 것을 그때 그 산책과정 연습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예, 모든 것이 이래서 이제 또 여기서 전 이런 게 있으면 또 상상의 나라를 펴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 안의 상 또는 내 무의식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함의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아이가 있는데 내 아들이 더 소중하고 쟤는 좀 덜 소중하고 똑같은 차가 있는데 내 차가 좀 더 소중하고 다른 차는 좀 더 소중해 보이지 않고 그런 것도 보면은 그 주의의 강도나 양이
가는 차이에 따라서 나한테 들어오는 정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보가 많으면은 진해지고 정보가 적으면 흐릿해지고 뭐 그렇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좀 더 확실히 예를 한번 들어보면 몸이 아플 때 몸이 어디 부위가 아플 때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신경 쓰다 보면 내 아픔을 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 아픔에 주의를 주는 것보다 그 일에 주의를 주다 보니까 이 주의 환경, 아픔을 잊게 되지 않나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제 평상시에 죄송합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그때 그 깨어있기 과정에서 좀 저한테 좀 중요했던 게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주의 강도에 집중을 하니 주의 제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토요일 날 저녁 깨어있기 기초 과정에서 그 저녁 밤인데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기가 안 되면은 잠을 안 재우겠다라는 그 원리님의 어떤 의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 오늘 밤 잠자려면 깨기가 거짓말이 된다고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임했습니다. 근데 그때 거짓말 하지 않아도 깨기가 됐습니다. 그 된 거는 어떻게든 주의 제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의 제로에 대해서는 제가 10년 전에 깨기 기초 과정을 알게 되면서 또 주의 제로에 대해서 상당히 저한테는 블랙박스와 같은 것이었는데 참 이거에 대해서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35일 차입니다. 더위에 대비해 이제 청양관에서 기르고 있던 개의 그늘을 마련해주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작업을 하기 위한 공구와 장비를 찾고 있는데 찾으면서 무의식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 작동 방식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이 작동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 무의식도 관리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한테 무의식이 관리 대상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때 계집이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판넬이 필요했는데요. 이 판넬을 어디선가 본 것 같았고 그때 본 판넬이 있었던 곳이 좀 지저분했고 거미줄이 있었던 게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거미줄이 있는 흥미진 장소를 몇 군데 찾아보니 감자와 양파가 있는 그 뒤쪽에서 판넬을 찾아서 작업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제가 우리의 눈에 비치는 것은 의식되지 않아도 무의식에 저장되고 필요할 때 의식으로 올라오는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선생님한테. 그래서 이게 이런 방식으로 올라오는구나. 그래서 무의식도 관리되면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아주 실감을 하게 된 그런 통찰 내지는 뭐 그런 거였습니다. 이걸 보면서 참 몸에도 좋은 음식이 있지만 마음에도 좋은 음식이 바로 이런 거 아닐까. 그래서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듣고 그러지 말고 정말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거 우리한테 그 도움이 될 만한 거 이런 것만 보고 들어야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실감을 했습니다. 38일 차입니다. 안희에서 그 오리숲에서 감지 연습을 할 때 그 형태감, 질감, 무게감으로 하는 그 감지의 이름으로 그 느낌을 이제 감지 연습을 했는데 이 세 개의 느낌으로 그러니까 감지 연습을 하면서 요건 형태임이구나, 요건 질감이구나, 요거는 뭐 무게감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서 감지를 했는데 특정하게 지칭할 수 없는 어떤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느낌을 거기서 요건 자세감, 요건 그 표정감, 요건 색감, 요건 질서감 뭐 이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가면서 그때 한번 감지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느낌의 이름을 붙이니까 그
더 확실하고 선명하게 또 감지 연습이 또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명해지는 방법이 정말 포크링과 같은 인식력을 얻는 방법이 이렇게 감지의 종류를 구분해서 의식화시키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것이 포크링과 같은 인식력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감지 이름 재밌어서 감지에 대해서 이름을 더 붙여봤습니다. 물에 대해서는 청결감이라고 붙일 수 있는 게 있고요. 어떤 산천초목 이런 산천이죠. 그런 건 이제 그래서 계절감이 또 있더라고요. 햇빛에서는 햇빛의 이런 그 강약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시간감이 있었고 자연적이거나 어떤 흐름에서 벗어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에서는 제가 돌연감이라고 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또 인공적으로 다듬거나 가공된 거 이런 것은 그 인공감이라고 붙여봤고요. 또 이거에 대해서 이러한 감지를 어떤 사회 상황이라든가 개인 심리, 인간관계, 뭐 조직운영 이런 거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이제 사례가 어떤 게 있나를 한번 또 찾아봤는데 뭐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든가 포퓰리즘, 깨진 유리창 효과, 뭐 엣지, 흔히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 쓰는 커플 반지, 감지 연습, 감각 상태, 이게 모든 사회적 현상에 다 그 이름 붙인 거더라고요. 그런 걸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나니까 옛날에 한참 전에 읽었던 켄 일버의 같은 무경계에서 이름을 붙이면 그 효과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효과냐면 대상의 이름을 붙이면 그 이름이 특성에 한정해서 대상을 파악하듯 이름이 특성에 한정된 감지만 잡힐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어떤 미묘한 사소한 감지는 놓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것하고 그 미묘한 어떤 적절한 조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추후에 계속 또 논의하고 연구를 해보고 좀 자세히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감지의 종류를 분류할 정도가 되니까 이제는 전에는 지켜보기 모드란 이름으로 감지 연습을 했는데 주의를 나의 생각에 두었는데 이 지켜보기 모드는 주의를 나의 생각, 그 머릿속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라고 주의 나의 생각을 두었었는데 감지를 하는 연습을 하는 데는 그 주의의 방향이 거기가 아니더라고요. 주의의 방향에 따라서 주의가 내 머릿속, 내 생각에 있을 때는 지켜보기 모드, 주의 방향이 어떤 사물을 대상에 있을 때는 감지 모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지켜보기 모드에서 이제 감지 모드로 이렇게 좀 더 분화가 됐었죠. 저 이름 잘 짓죠? 52일 차입니다. 사실 이때는 제가 이 감지 모드 하는 게 연습이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컵, 뭐 잔, 항아리, 뭐 밥 공기, 밥사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 또 경북, 뭐 함양 이런 이름에 대해서도 그 관련된 감지가 이 감지가 어떤 감지인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는 게 있었습니다. 감지를 느껴보고 이 감지가 어떤 감지인지 살펴보고. 그런데 이 감지에도 그 이름이 경험과 관련된 감지가 있었고요. 그 경험과 빠진 그 글자 그대로에서 느껴지는 그 고유의 감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험과 관련된 감지는 경험 감지, 글자가 빠진 그 글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느껴지는 건 고유 감지라고 또 이름을 한번 붙여봤죠. 그러면서 내가 이 이름을 붙인다는 게 나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고 구분한다는 것은 알았다는 것이고 알았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알 만큼 내 의식이 세밀해졌다는 것 아닌가. 좀 쉽게 해서 나 좀 옛날보다 똑똑해졌다. 나 인식력이 좀 늘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행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리고 이제 또 요런 비슷한 사례를 또 더 들어보면은 그 비행기가 가까이에서 비행기가 가는 소리가 한번 들어봤는데 그 비행기 소리에서 또 감지를 한번 봤습니다. 그 비행기 소리에서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경험의 우선 비행기 하면 비행기 소리하면 그 비행기 안에 있는 그 뭐 스튜어디스런가 이런 게 떠오를 때도 있고 거기서 먹던 어떤 기내식이 떠오를 때도 있는 그런 경험과 관련된 감지가 또 있고요. 또 비행기 소리가 땡이 아니라 땡이 아니라 땡. 그래서 이 큰 소리가 아주 길어져요. 제가 이 말을 해서 설명을 좀 여기 부족한데 여러분 들어보시면 제가 얘기하는 건 뭔 소리인지 알 겁니다. 비행기 소리. 그래서 여기서도 그 비행기 소리에 대해서도 참 그 경험적인 감지, 그러니까 속에 있는 감지, 그거는 땡이라는 거에서 느껴지는 그 소리에는 건 속에 있는 감지가 속감지, 그리고 경험에서는 또 겉감지, 이렇게 속감지, 겉감지를 또 한번 분리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떤 게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걸로 엠브러스에도 마찬가지죠. 엠브러스가 딱 왱왱왱 해고 가면은 아 구급차인가? 라는 게 떠오르잖아요. 이제 그거는 또 경험에서 오는 어떤 뭐 겉감지고 또 왱왱왱 해는 그 경험 빼고 왱왱왱 해는 고사리만의 또 그 고유의 또 감지가 또 있더라고요. 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58일 차입니다. 58일 차는 좀 그 이제 안위를 가는 모습인데 산에서 허수아비 모습을 한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자체가 허수아비가 된 게 아니라 나무에 그 덩굴이 막 이렇게 걸쳐져 있고 그래서 이렇게 딱 어떻게 보면 쭉 팔처럼 벌려지 이렇게 팔이 벌렸는데 허수아비 같았습니다. 나무가 있었는데 첫 번째 우선 형태감이 바로 오고 조금 있다가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허수아비 같은 느낌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형태감과 허수아비가 시간차를 두고 따라오더라고요. 야, 이게 사실 52일 차에 있는 감지는 소리로 인한 감지였지만 이날은 정지해 있는 것에 대한 감지걸랑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상으로 볼 때 가장 쉬운 감지는 촉감이었었고 그 다음으로는 움직이는 것에 대한 감지가 좀 그 다음이었었고 정말 어려운 건 정지해 있는 것에 대한 감지가 가장 어렵더라고요. 아주 제일 어려운 거는 뭐냐면 정지에 있는 밋밋한 그 인공물, 컵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감지가 가장 나중에 왔었습니다. 지금들이 보면은 그 정지에 있는 어떤 인공물, 컵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감지가 이렇게 느껴보면 자세히 보고 있으면 아, 요거는 뭐 경험해 볼 때 컵에다 볼 때 커피 향 같은 이런 감지가 올 때 있고 또 다른 뭐 물의 시원함 같은 이런 감지가 이렇게 따로 느껴지는데 이렇게 특별한 감지가 이렇게 순서대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나무이긴 했지만은 그게 순서대로 오는 걸 보고 참 그랬는데 이 감지를 보고 어떤 생각이냐면 이제 정지해 있는 물체까지 속도차가 느껴진다는 거 뭐냐면 내 의식이 아주 그 짧은 순간에 이 차례대로 오는 그 감지를 파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이 그만큼 민감해졌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런 생각 이런 게 알게 되니까 또 기쁘더라고요. 전 그때도 엄청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점점 더 그 신이 나게 되는 거죠. 네. 그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또 60 있었고 63일 차에 이제 지켜보기 모드를 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느냐면 어떻게 했었느냐면 지금 나를 보고 있는 나가 맞는가? 그래서 이랬습니다. 지금 나를 보고 있는 나가 맞나? 라고 스스로한테 질문해면서 맞지. 라면서 이제 한 10번인지 20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몇 발짝 걷고 또 다른 생각이나 뭐 이런 거 올라오려면 또 지금 나를 보고 있는 나가 맞나?
이런 걸 반복을 하면서 걸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힘이 들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이게. 되게 뭐 에너지랄까 하여튼 그게 많이 소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걷고 있는데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쉬려고 이렇게 앞에 전경을 이렇게 봤는데 순간적으로 앞에 있는 전경이 전체적으로 나한테 확 들어오면서 그 하나하나까지 세밀하게 이렇게 다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냐? 이게 정말 새로운 거다라고 느꼈죠. 정말 섬세하고 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딱 시계를 보니까 한 20분 정도 지나고 것도 없고 그동안 20분 동안 내가 보고 있던 게 했던 게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20분 동안 걸었으니까 이제 좀 어느 정도 걸었죠. 변화졌고 내가 보기엔 시간 자체가 그때는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넘어지거나 그러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그 선명하게 본 이유가 뭔가라고 좀 살펴봤는데 그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럴 것이다라는 나의 어떤 믿음, 보면서 믿음 이런 게 없어서 그 과거의 정보가 올라오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주의가 온전히 대상에 쓰였기 때문에 인식력이 확대가 된 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얘기를 선생님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 말이 맞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때 주의력이 방향에 따라서 또 이제 그때는 내가 나를 보고 있는 나가 맞나 이때는 나 보는 나 확인 모두 이게 끝나서 힘들어서 내가 어떤 전경을 봤을 때는 전경을 보고 있는 그러니까 대상을 보고 있는 나 확인 모드라고 또 이름을 붙였죠. 예. 사실 제가 자꾸 이 이름을 붙이는데 이름을 붙이니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이름을 안 붙여주면 그 다음에 남는 게 없어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발표를 할 수가 있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름을 잘 붙입니다. 그리고 뭔가 다른 게 있으면 제 나름대로 이름을 붙입니다. 이제 67일차였습니다. 67일차는 통찰력 게임을 했었는데 통찰력 게임에서 제가 어떤 일정한 패턴에 따라 사물을 보고 현상을 보고 판단한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거는 이제 뭐 제가 스스로 알게 된 게 아니라 이제 그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네. 내가 어떤 패턴. 근데 그 패턴이 뭔고 했더니 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더란 얘기죠. 안전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을 하더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패턴이 고정되면 패턴을 벗어나는 것은 볼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이 또 이렇게 와닿게 되고요. 또 이 포크레인과 같은 인식력, 제가 얻고자 하는 그 인식력이 그 패턴을 벗어난 인식력이 아닐까. 패턴으로 여과되지 않은 인식력이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닿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때 이제 통찰력 게임에서 있었던 일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이제 통찰력 게임에서 말을 옮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말 이제 꽁중꽁중 뛰는 그런 말 타고 다니는 말 말고 이렇게 바둑알 같은 그런 말을 옮기는 게 있었는데 제가 말을 옮기는 이유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거였었고 그걸 이제 선생님한테 알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바로 여기 와닿아서 이제 앞으로는 이 패턴 보기 보드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제는 이제 감지 연습을 패턴 보기 연습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요즘은 패턴 보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 보기 연습을 하면서
내가 무슨 패턴을 보고 있나, 어떤 패턴을 바탕으로 판단하나, 어떤 패턴을 바탕으로 결정을 하나, 뭐 인식을 하나. 그 바탕에 있는 패턴을 알면은 패턴을 바꿀 수가 있죠. 그 패턴을 바꾸면은 그동안에 그 패턴 보기 과정에서 누락되었던 어떤 정보가 패턴을 바뀌면서 잡히게 되는 거죠. 그게 인식력 확대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제가 100일 동안 있었던 것 중에서, 제가 경험한 것 중에서 저에게 가장 임팩트가 있는 그런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00일 학교를 졸업 후에 저는 어떤 계기냐면은 지금 아직도 제가 원하는 그 포크레인과 같은 인식력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인식력을 얻기 위해서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깨어있기 마스터 과정이 이제 추가적으로 있을 거고 계속 수강을 하고, 또 깨어있기 과정을 해야죠. 제가 이제 뭐 명상도 여러 가지 과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한 게 있는데, 질서 있는 꿈에서 깨어나기라는 책을 한번 적으면서 또 좀 더 내 지식을 좀 깊고 넓게 좀 해보고, 또 이것만 해도 깨어있기 입문 과정 강의한다 한번 좀 만들어보고,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해는 건 놔뒀다 치더라도 한번 강의한도 한번 만들어보고, 이런 과정에서 포크랭과 같은 인식력을 얻는 노력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제 그간 저건 제 개인적인 뭐 계획이고, 이것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세상을 좀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 60이고 좀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상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일도 하고 싶다. 깨어있기의 어떤 저변도 좀 확산을 해보고 싶고, 이거를 또 제도화 작업을 좀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도화라는 거는 깨어있기 교육 과정이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어떤 친절도에 대한 친절도 교육, 또 친절도 평가, 이런 것처럼 또 있고, 뭐 이런 것 말고 또 뭐 조직의 운영 성과 평가, 또 이런 것도 있고, 또 MBTI, 디스크, 이런 같은 심리 검사처럼 그 구성된 조직원이 깨어 있음의 정도를 높이는 어떤 시책을 개발하고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이 과정이 법적으로 의무화되고 이렇게 지원하는 데는 그런 게 이제 제도화인데,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마 이러한 방향으로 나머지 인생을 산다면 정말 후배들한테도 보람이 있을 것 같고, 정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나눔이 될 것 같고, 감탄도 줄 수 있고 감사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끝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